이번 시간은 챕터 5, 기타 산업 기계 안전에 관한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의 재해 형태와 안전 대책, 이런 것을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여기도 우리가 계열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매니플레이터 및 기억 장치를 가지고 매니플레이터 및 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유닛가 있죠. 기억 장치를 가지고 기억 장치의 정보에 의해서 매니플레이터의 굴신 신축. 그래서 기억 장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입력이 돼 있겠죠.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매니플레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매니플레이트가 굴신 신축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이동을 하면서 인간이 요구한 그런 기억 장치대로 어떤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기계를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외되는 로봇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고, 제외되는 산업용 로봇으로 제외되는 로봇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전격 출력 80W 이하의 구동용 원동기. 전격 출력이 80W 이하. 그 다음에 고정 시퀀스 제어장치의 정보에 따라 신축 상하 좌우 이동 중 한 방향으로 단조로운 운동을 하는 로봇. 그래서 단조로운 이동하는 로봇. R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실험 또는 교육용 로봇. 그렇죠? 연구, 시험, 교육용 로봇. 이것은 우리가 산업용 로봇에서 제외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또한 우리가 로봇은 어떻게 됩니까? 험지나 혹은 화학의 어떤 물질, 화학 물질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 인간이 하면은 여러 가지 유해성이 노출돼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산업용 로봇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행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소련에서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 체르노빌이죠. 그 체르노빌도 결국은 이런 우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때문에 거기도 로봇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결국은 산업용 로봇의 재해 형태와 안전 대책. 그래서 첫 번째 재해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매니플레이터가 작동하는 위험구역의 접근에서 매니플레이터의 가격에 의한 재해. 그러니까 네이터의 가격. 결국 손상을 주는 거죠. 이것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굴신이나 신축, 상하 좌우로 운동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결국은 기억을 시키겠죠. 근데 그 기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매니플레이터가 가격의 상태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노이즈가 결국은 거기에 노이즈가 투입이 돼서 거기에 결국은 여러 가지 에러를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에러를 발생하는 거죠. 그런 재해가 있고, 그 다음 로봇의 정비 또는 시운전 중에 오조작으로 인해 매니플레이트에 의한 가격재. 그래서 두 번째는 오조작. 오동작이죠, 오동작.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이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가전류에서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단선이 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했죠. 이런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로봇의 위험성. 어떤 것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죠. 매니플레이트 등의 빠른 움직임이 작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렇죠? 빠른 동작이 작업자의 어떤 판단의 어떤 미스, 실수를 가져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빠르죠. 여기서는 우리가 자동화 기기라든가 이런 로봇은 어떻게 되죠? 어떤 거기에 값이 입력이 되면은 그 값이 실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실제 이동할 때는 빨리 우리가 움직이고 그 작업하는 그 부위에 가서는 천천히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이동한 중에도 천천히 가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나중에 발생할 수 있고 조작기구 제작자가 복잡하여 운전 취급이 힘들고 오도 동작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조작기구 복잡성.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작업자가 운전하기 좋게끔 어디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스위치들은. 그것이 복잡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다 우리가 활용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어떤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본인의 어떤 살아온 습관대로 우리가 동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기계를 다루는 데는 실제 필요한 부분만 실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자들은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거기다 추가함으로써 그 기계의 어떤 값을 상승시키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또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로봇의 정지가 일시적인 것인지 대기 상태인지 고장인지 안전 정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위험성의 어떤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기기의 고장으로 로봇의 작동이 뜻하지 않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기기의 어떤 고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위험성에 대한 안전 대책이죠. 위험성에 대한 안전 대책. 안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안전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방어 대책의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방어 대책. 방어 대책의 기본 사항.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작업자가 위험 영역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 위한 방어 장치가 설치돼야 된다. 그렇죠? 방어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 매트. 첫 번째는 안전 매트가 있죠. 안전 매트가 있다. 그래서 압력 감지 매트죠. 이것은 압력을 감지하는 그런 매트다. 자, 거기에 내용을 보죠. 유효 감지 영역 내의 임의 위치에 일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산업용 로봇의 동작을 정지케 하는 것. 그러니까 압력을 감지해서 결국은 이것을 오프, 정지케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방책 있죠. 안전방책. 안전방책. 로봇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로부터 충분히 격리되도록 설치하고 문 설치 C는 문을 열 때 로봇이 정지되도록 연동시킨다. 그래서 충분히 격리되도록 충분히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문을 우리가 문 열시 어떻게 되죠? 정지가 되도록 서로 인터로크 설치를 하는 인터로크. 그렇죠? 인터로크 회로를 구현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죠. 인터로크는 뭐죠?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결국은 어떤 안전장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작동되면은 이것이 작동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떤 위험 요지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터로크 회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센서. 빛을 발하게 하거나 초음파를 발하게 하여 사람의 접근을 감지한다. 그래서 센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 접근을 우리가 금지시키는,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우리가 센서가 거기에 우리가 로봇에 내재 있어서 가까이 오면은, 여기서 로봇의 어떤 팔이, 매니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그 어떤 바운다리에 사람이 접근하면은 로봇이 작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의 방어집입니다. 설계 및 계획 단계. 설계와 계획 단계. 방어 조치.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로봇의 잘못된 동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fail-safe 기능을 갖게 한다. fail-safe. fail-safe 기능을 갖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전 전압 또는 유공압의 변동에 의한 이상 발생 시 로봇을 정지시킨다. 그래서 정전이나 전압 혹은 유공압 이상 시 정지시키고, 세 번째는 관련기기의 고장 발생 시 로봇을 정지시킨다. 관련기기 고장 시. 관련기기 고장 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기에서 언급한 방어 장치를 구비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전부 구비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로봇의 관련기기의 이상 발생 시는 이를 외부에 알리는 알람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기기고장 시 알람 기능을 부여한다. 그래서 알람 기능을 부여하거나 혹은 경고등을 설치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난 것을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봇에는 동력 차단 장치 및 비상정지 기능을 갖춘다. 그렇죠? 동력을 차단하거나 비상정지. 반드시 모든 기계에는 비상정지 시스템, 이머전시 버튼 스위치가 전부 다 우리가 내재되어 있죠. 모든 기계들이. 그다음에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는 협착, 충돌, 말려 들어감, 전단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 부위가 없도록 한다.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특수 환경에서의 로봇은 그 환경에 적용하는 재료, 구조 및 기능을 갖도록 한다. 특수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로봇에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결국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 화학 공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을 사용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면은 그거에는 화학 물질들은 상당히 부식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식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산업용 로봇을 그런 화학 설비에 투입을 하면은 결국 부식이 발생하겠죠. 녹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로봇의 수명이 단축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오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로봇의 어떤 그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 단계에서의 방어 조치. 사용 단계에서 방어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방어 조치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위험 영역을 명확히 구역하고 방책을 설치해서 로봇이 작동하는 중에는 작업자가 쉽게 위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 그렇죠? 위험 영역에 출입 금지한다. 그렇죠? 출입 금지를 하도록 하고,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서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출입이 하면은 결국 로봇이 정지하면서 부저를 울린다든가 경고등이 결국은 거기에 빛을 발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를 알려줘야 되겠죠. 위험 영역 내에 작업자가 있어야 할 경우에는 로봇을 자동 동작이 아닌 수동 동작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위험 영역에 있을 때는 수동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이 2m 이상인 곳에서는 로봇 조정, 보존 등을 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을 설치한다. 그래서 높이가 2m 이상인 것은 어떻게 죠? 플랫폼을 설치한다는 거. 플랫폼을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작업자의 안정과 작업 능률을 위해 작업자가 전체의 조명과 필요에 따라서 국부 조명을 설치한다. 그래서 조명을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 결국은 충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밝기를 해야 되겠죠. 충분한 밝기가 되겠죠. 충분한 밝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진단 기술. 자, 이 설비 진단 기술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개요가 없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설비 진단. 설비를 진단을 왜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설비의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리하고 또한 교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설비를 더욱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생산성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한 안전사고와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설비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설비를 예측하는 겁니다. 무슨 예측을 합니까? 그 설비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국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소지를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은 설비 진단의 어떤 기술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설비 개선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설비 개선의 기본적 사고방식. 자, 만성 로스와 돌발 로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성 로스와 그 다음에 돌발 로스. 만성 로스와 돌발 로스는 뭡니까? 만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습관처럼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들도 결국은 사람에 따라 다 습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습관이 잘못돼서 항상 다른 사람을 하여금 지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신뢰성을 잃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성 로스와 돌발 로스. 자,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죠. 만성에는 항상 동일 현상이 어떤 불일정한 범위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동일 현상이 불일정하게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성 로스가 되겠고, 돌발 로스는 뭐죠?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어떤 불일정한 범위로부터 급격하게 튀어나오는 것.
불일정하게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거기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표.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만성로스와 돌발로스의 비교가 있죠. 그 비교, 만성과 그 다음에 돌발로스의 비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발생 형태는 어떻게 되죠? 만성로스는 항시 발생하고 짧은 시간으로 되풀이하고 일정 산표 형성하고, 돌발로스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불규칙적으로 하고, 식별 형태는 극한치 정량 후 인식되고, 돌발로스는 현상 규명과 비교되고,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복합적이다. 돌발로스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당일적이다. 그렇죠? 대책 수립, 전사적 의식 기억 및 개선 활동 전 개시 감소하고, 돌발로스는 현장에서 대책 수립 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비의 6대 로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기 로스, 그 다음에 속도 로스, 불량 로스로 나누는데, 전기 로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장 전기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작업 및 조절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 로스에는 공전 일시 전기 로스, 그 다음에 속도 저하 로스, 불량 로스는 불량 수리 로스, 초기 수리 로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설비 6대 로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고장 로스가 있죠. 고장 로스. 그래서 설비 6대 로스를 어떻게 감소화시키는 것은 설비 효율을 우리가 최대 포인트로 올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고장 로스를 한번 보자. 고장 로스. 고장 로스가 뭔가? 돌발적,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로스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혹은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로스를 우리가 고장 로스라고 하고, 시간적인 로스와 물리적인 로스를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시간과 그 다음에 물리적 로스가 동반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 계획 준비 및 조정 로스. 작업 계획 및 조정 로스. 이거는 지금 6대 로스입니다. 6대 로스. 6대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 계획 준비 변경에 따른 로스로서 작업 계획 준비 변경 시기나 생산 중지부터 다음 양품을 만들 때까지 시간으로서 1년의 작업, 정리, 시공구 제거, 부착, 조정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작업 계획 준비, 작업 계획의 준비와 그 다음에 조정 로스. 조정 로스는 뭐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세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조건에 맞도록 우리가 전부 다 조정, 즉 세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시간에 대한 로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시 정지 로스가 있어요. 일시 정지. 일시 정지. 혹은 이것은 공전 로스, 공회전 로스죠. 일시 정지 로스는 말 그대로 기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지하겠죠. 그래서 고장이 났다든가, 갑자기 어떤 제품이 우리가 작업 중에 끼었다든가, 예를 들어 프레스를, 예를 들면 프레스 금형에서 계속 제품을 타발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스크랩이 이송 중에 어디에 걸려서 이송이 안 되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어떻게 되죠? 소재를 타발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기계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정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로스입니다. 속도. 속도 로스는 결국은 생산성이죠. 생산성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레스 기계 예를 들면은
분당 타발수가 SPM이 한 100이다. 100인데 프레스 금형에서 예를 들어 한 번 타발하는데 6개씩 나온다. 6개씩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분당 600개의 600개의 제품이 결국은 타발이 되겠죠. 그런데 SPM이 한 60밖에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 66은 36, 360개로 줄어드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한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량 수리 로스. 불량이나 수리 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면은, 결국은 정비와 서로 연관이 됐겠죠. 정비를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생산 과정 중에 불량이, 어떤 수리를 하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결국은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기 수율 로스입니다. 초기 수율 로스. 초기 수율 로스가 있다. 자, 이것은 생산 개시 시에 발생하는 불량 로스이다. 그래서 생산 개시일부터 제품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로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계를 금형을 새로 제작해서 프레스 기계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금형의 어떤 생산 수량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형을 새로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금형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 수량, 타발수를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기존에 썼던 어떤 금형과 똑같이 어떤 우리가 SPM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금형이 파손이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금형을 처음에는 기를 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되죠? 그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SPM을 상승시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로스의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 만성 로스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죠. 돌발 로스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곧 대책이 수립되지만 만성 로스는 일회당 손실이 작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고장률 3에서 5%, 고장률 11%, 고장률 ppm 단위로 이렇게 해서 대책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열화. 열화가 있죠. 열화. 자, 열화는 뭐죠? 내적 외적인 변화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돌발 고장이나 만성 로스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열화죠. 그래서 어떤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화의 종류는 자연 열화와 강제 열화가 있다. 자연 열화와 강제 열화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원이 있죠. 복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태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원이죠. 복원. 리커버리가 되겠죠. 그래서 복원. 자, 거기에 복원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의 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열화의 복원상 문제점. 그래서 거기에 원래의 정상 상태로 모른다. 열화를 관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판단 방법 기준이 없다. 복원을 위한 방법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복원상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열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청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결함이 있습니다. 미결함. 자, 미결함이란 어느 이상의 세분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미비로 인한 것으로서 결과에 영향이 적은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먼지, 오염, 볼트, 풀림, 덜거덕거림, 마모, 녹, 그 다음에 누유, 홈 변형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런 결함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해서 거기에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해서 설비, 유니트, 조립 부분, 그 다음에 부품, 이런 도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